인기 드라마하고 재활치료실. 이 둘이 전혀 다른 세계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요, 한 편의 드라마가 어떻게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바로 그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알려주는지 그 깊은 통짜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한 줄 요약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고 거창한 사건이 아니죠. 그냥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의 여러 단계를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살아낸다는 것. 여기에 회복의 첫 번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작은 섬마을의 평범해 보이는 인생 이야기가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에 대해 이렇게 놀라운 관점을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드라마 속 지혜가 실제 치료와 돌봄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바로 이겁니다. 드라마는 우리한테 보여주죠. 인생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버텨내는 수많은 평범한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완성된다는 걸요. 바로 이 버티는 하루 안에 회복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우리는 보통 회복을 생각하면 저기 결승선이 있는 경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순환하는 과정에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그 자체라는 거죠. 이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절 같은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그건 바로 완벽한 치료, 즉 완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심코 쫓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이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드라마에서 사랑이 그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여주는 지속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잖아요. 그것처럼 치료 역시 어떤 한 번의 대단한 시술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가는 루틴이라는 거죠.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이 간단한 전환이 회복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이미지처럼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저 높은 정상을 정복하려는 부담 가득한 등반가의 모습에서 그냥 평온한 길을 매일 걷는 사람의 모습으로요. 완벽한 완치라는 거대한 목표 대신에 오늘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루틴,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회복의 여정이 훨씬 가볍고 또 희망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막막하시죠? 그럴 때 이 3단계 시스템이 정말 유용합니다. 먼저 더 나빠지지만 말자는 최저선을 설정해서 심리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못나도 이것 하나만은 꼭 되찾자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취미나 일 같은 좀 더 도전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단계를 나누면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뤄서는요, 병원에서 쓰는 그런 딱딱한 목표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인간적인 목표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런 목표를 종종 듣게 되죠. 자, 무릎 가동 범위를 10도 증가시켜 봅시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환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네? 10도요?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동기부여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목표가 사실은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라고 바꿔 말해주면 어떨까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나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차가운 데이터를 따뜻한 이야기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의 동력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TUG 점수 2초 단축.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전문 용어는 환자를 치료 과정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버리기 쉬워요.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표를 버스 한 정거장을 다시 내 힘으로 걷는 것으로 바꿔준다면 어떨까요?
이건 더 이상 치료가 아니죠. 내가 되찾고 싶은 나의 소중한 일상이고 자유입니다. 바로 이렇게 치료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선을 좀 돌려볼게요. 환자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보호자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어떻게든 자기 삶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돌보는 사람의 번아웃 예방은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과정을 함께 걸어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책임감부터 일단 내려놓으셔야 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퇴근했는데도 일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설명하는 말에 자꾸 짜증이 섞이고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과도한 책임감에 시달리진 않으세요? 이 그림 속 인물처럼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기분이라면 그건 잠시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번아웃의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나를 먼저 돌보는 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회복과 돌봄의 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강력한 언어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요, 왜 운동 안 하세요?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운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건설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바꿔줍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한 팀이 돼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죠. 이 말 정말 기억하기 쉽지 않나요? 세게보다 자주, 무리해서 한 번에 많이 하려는 그 조급한 마음을 싹 내려놓게 만들죠.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은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말은 각자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해줍니다. 치료사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이고 실제 회복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바로 환자 당신 자신이라는 존중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책임감을 건강하게 나누고 튼튼한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이건 성공의 기진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강력한 선언이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 현재의 조건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드릴게요. 완벽한 해결책 대신에 곁에서 함께 루틴을 만들어갈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더 현명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